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의 일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래도 요새는 에어컨을 안 켜면 못 자겠어요. 열대야가 지금 보름 이상이니까. 심각합니다. 이제는 예. 너무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밤에 더워서 깨요. 맞습니다. 저는 한 10번도 더 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컨보다 선풍기로 하는데 선풍기를 그래도 옛날 버릇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속설이긴 한데 계속 씌우면 죽는다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말씀하셔서 항상 시간 타이머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꺼지면 그럼 꺼지면 또 다시 깨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또 시간을 하고 결국은 계속 껐다 켰다 반복을 하는 그것도 뭐 지금 그 속설 다 거짓이다. 아니 근데 에어컨도 에어컨도 문제가 있는 게 예. 에어컨을 쐬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잠이 깼을 때 다시 땀이 나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깨요. 잠을 또 깨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열대야가 또 10일 앞으로 또 계속 폭염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열흘씩 가고. 자, 그래서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휴가를 가신대요. 이게 가는 게 아니 오늘 가셨죠. 오늘 갔죠. 사실은 뭐 예. 토요일부터 가신 거나 가셨을 다름이 것 없고 같고. 공식적으로는 닷새인데 실제적으로는 뭐 열흘 좀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휴가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국 곳곳을 돌면서 민생 현장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근데 어저께 뉴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직장인들의 절반이 휴가를 못 간다고 그래요. 저도 이유가 못 갑니다. 예. 여기는 바쁘셔서 못 가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돈을 버시느라고 못 그렇지 가는 않습니다. 거고 직장인들이 못 가는 거는 비용 때문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휴가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일에는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방통위원장 강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곱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뭐 민생 현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냥 휴가 가서 쉬는 게 안 낫습니까? 가는 게 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들은 휴가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 책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을 보통은 추천을 하죠. 여름에 볼 책들을 그거 알려주잖아요, 언론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머리를 식히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거죠. 구상도 하고. 구상을 이제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국회 열리니까 구상하고. 정기국회. 근데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사실 지금 시장에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그게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거라고 아마 저는 보입니다. 지지율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걸 막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걸 본인의 막는다? 이제 보수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없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최상면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이것도 일파만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그 도이치모터스 그 이종호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하고도 이상합니다, 무섭기도 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특검도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혜병 사건에 이 청문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종호 이른바 멋쟁 해병의 이종호 이 사람이 드러났는데 이걸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혹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이게 삼부 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마약 이른바 거기도 이제 구명 로비죠. 맞습니다. 뭐 경찰에 대한 구명 유사해요. 로비. 근데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게 이종호라는 인물인데 결국은 이종호라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정말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다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이게 저거 하는 게 두 건은 구명 로비고요. 임성근과 마약 로비에 대해서는 구명 로비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 토고는 주가 조작이고. 이러니까는 이게 아주 석연치가 않고 그런데 이제 더 석연치 않은 건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뭐 하여튼
김건희 여사 지금 제2부속실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힘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삼부 토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거 삼부와 관련된 게 아니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게 움직임이 너무 많고요. 예. 마약 로비에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걸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너무 이상한 게 솔직히 이 마약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민생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또 이 정부가 마약 막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움직여야지 당장. 예. 주가 조작은 당장 한국거래원부터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에 연루돼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라는 인물 하나에 연루된 것이냐. 이종호가 본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종호가 입을 열면 김건희 여사가 다친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종호라는 사람을 다치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아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만든다고 뭔가 다 국정 개입 의혹 이런 게 수습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 부속실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생이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제스처를 하는 뜻에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건데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가 시중에선 그래. 제2부속실? 그러면 제2의 대통령실 만드는 거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과연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 정말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뺏는 게 필요하다. 차라리 전화 못하게. 그 다음에 그거 한다고 해서 예방 조치가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의구심이 더 많이 나요. 지금 이제 김건희 최혜병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이제 곧 등장을 할 거 국정조사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예비적인 방어 전선을 치고 거기에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술의 하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소추안은 지금 국회 문턱을 넘어선 상황인데 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후에 버티게 좀 들어갔던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버티는 거는 당장 방통위를 최소한 서너 달, 네. 길게는 5, 6개월을 운영을 안 해도 자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일단 박문진 할건 다 이사 했다. 예. 했고 KBS 이사 선임해놨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인 그 다음에 코바코 사장 임명해놨고 네. 측근 이너서클 그룹으로 해놨으니까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건 해놨다. 그러니까 아하. 서너 달 동안 문제가 없다. 이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탄핵으로 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개인으로서는 지금 이진숙 개인의 이른바 출세에 대한 욕심, 네. 이른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방통위원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MBC 사장 자리까지 사장까지 가고 싶어 한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몇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탄핵을 하느냐 하는데 그 하루 만에 그 끔찍한 일들을 다 해놓은 했잖아요. 거예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명 방통위인데 2명 가지고 네. 의결을 해버렸고 네. 그 다음에 박문진 이사, KBS 이사는 여권만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약 30명이나 한 80명이 된다 그러죠, 이 후보가. 후보자, 근데 그 지원자들. 사람들의 면접도 안 하고 그 서류 심사만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2시간 만에 이걸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용산에서 뭔가가 오도가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따지는 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좀 밝혀낼 게 있을까요? 아니 그 청문회 지난 금요일 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도 했었죠. 나와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말들을 못 하잖아요. 네. 버벅대는 거예요. 어떻게 2시간 만에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니까.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다 참석자들도 있을 알죠. 건데. 근데 뭐 이제 겁나서 저러나? 공무원들은 나와서 예. 위원장한테 뭐 뭔가 문제가 되는 얘기를 아. 할 수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아주 근데 이럴 때 팩트로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이걸 하는 거 이거는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네. 이거는 청문회에서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또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고소되고 뭐 이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또 인선 중에 하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자, 이 김문수 후보자 노란봉투법도 평가절하하고 뭐 등등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아마 야권이 노란봉투법 처리할 걸로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자 뭐 쉽게 통과가 될까요? 아니 통과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까? 없죠. 왜냐 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냥 그게 채택이 안 되건 아니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부 장관은 아마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똑같은 사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반대 많고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하루 만에 그냥 임명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게 김문 위원장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나는 솔직히 노동부 장관에 많은 사람한테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안 하겠다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가령 이준숙 방통위원장한테 시키는 일 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5도 떨어진 걸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지금 할 만한 방통위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커리어를 망가뜨려 가면서. 네. 그런 사람이 없듯이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유일하게 아마 뭐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게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얘기가 저도 그 얘기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욕바지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이준숙을 보면서 저 뻔뻔하고 저런 행태를 보면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를 보면은 예. 이게 뭐 김건희 여사를 지우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이슈로 김문수는 예. 윤석열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효과는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효과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라도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욕을 먹게끔 하는 그런 거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요. 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의 얼굴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늪이 굉장히 깊어져 가는데 대통령을 주변을 싸고 있는 얼굴들을 이런 사람으로 채워서 되겠느냐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은 불신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진숙, 김문수 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류일임 방심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결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텐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관계없다 이거죠. 정말 똘똘 뭉쳐서 예. 본인들의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식만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혐오와 증오와 반발과 대립 이걸로 가겠다. 그거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스럽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 말이 맞다 해도 걱정스럽네요. 그럼요. 할 사람도 걱정입니다. 없고. 욕 얻어먹는 걸 앞에 내세워서 그 사람 욕 얻게 만든다. 그게 맞다고 해도 참 문제인데. 자, 또 좀 문제될 게 지금 거부권 행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사법 국회 통과됐는데 제2요구권 행사하겠죠. 휴가 중에 행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휴가는 뭐 하러 가시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휴가 하시듯이 네. 거부권 다 행사하셨는데 뭐 하러 휴가 가서 또 그렇게 저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발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회는 얘네들 이거 되게 웃기잖아.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은 법은 다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건데 본인이 그냥 다 지명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거니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런 작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거부권을 이렇게 계속 남발함으로 해서 법안에 대한 남발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또는 있을지도 모를 한동훈 특검. 네. 이렇게 본인한테 위협이 되는 특검들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법안들까지도 다 거부를 한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하는 건 다 불합리해서 다 거부를 아하.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국회가 지금 너무 독주를 하고 있다. 국회가 저렇게 독주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지금 용선이 힘들고 네. 있다. 이거를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로 보입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이미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증오와 대립과 혐오와 이걸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계속 지지층만 가지고 그리고 아주 좁은 의미의 법대로라고 네.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찰권이든 헌법재판소든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을 이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민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8월 18일이 전당대회인데 자, 최고위원 경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 방송에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정봉주 후보 1등을 하다가 지금 호남 경선을 지나면서 역전당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뭐 순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요. 네. 1, 2위는 이제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초기의 돌풍은 일종의 바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 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뭐 의중도 많이 좀 알려지고 그래서 김민석 팀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특히 이제 남은 게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더 앞설 테고요. 근데 오히려 저기 되는 건 3, 4, 5위, 5위 특히 5위 싸움이 지금 뭐 특히 4, 5, 6위 야, 예.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호남이 예. 끝나면서 민영배 민영배 후보가 후보가 5위가 됐잖아요. 4등일 건데. 아니 5위가 됐어요. 예, 예. 전체 누적도 네. 누적에서는 5위가 됐는데 이게 아마 수도권에 와서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아하.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이게 있잖아요. 네. 아니 김병주 후보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수도권 또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뭐 이현주 위원도 수도권에 오면 조금 더 힘을 경기도 출신 네네. 의원들이니까요. 그렇게 될 테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뭐 재미있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5위가 누가 되냐가 더 중요하겠네 지금은. 그렇죠. 5위까지 5명. 아니 그리고 2, 3위도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준호 후보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2, 3위는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네. 저거 하는데 하여튼 4, 5, 6위가 누가 되느냐. 뭐 이게 아주 저기일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 흥행 안 된다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막 근데 90% 85대 11 이렇게 가니까 예. 재미가 없는 거죠. 아. 당 대표에서 막 이게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이념적인 싸움이나 정책적인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고위원 싸움은 그리고 이제는 조금 판도가 저기 하니까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저기 할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도 비해도 아주 뭐 굉장히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왜 평소에 보면 한 45% 우리가 나왔었던 후보하고 것 같은데? 이럴 예. 때는 45% 50% 나오는데 지금 좀 낮은 편이죠. 많이 낮다. 네. 자,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10년 전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간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만난 거는 아니라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면 이제 오히려 너무 주목을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쯤에 이른바 사전 작전 타임을 갖는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제 만나신 것 후에 같은데. 당 대표 될 그건 아니면 그때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 몇 가지 예. 저기가 있으면 일단은 이런 전당대회가 있으면은요 이간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간질 세력들이 그러니까 있다. 이간질이라는 예. 게
여기 후보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조국 당을 뭐 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하.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이간질, 보통 전당대회가 되면 이런 이간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상대편에서는 이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이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도 나서서 이관계를 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예,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국민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때 그거는 보면, 끊임없이 뭐 상대편에서 쓰는 거니까 그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번 10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꽤 많이 좀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0월달에 재보궐선거에서는 호남 쪽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붙는 게 민주당하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갈등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섭단체 문제. 특히 이제 교섭단체 문제는 이제 정기국회로 들어가기 전에는 네.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3자 추천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이 아니라 제3정당이 추천하는 거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3의 정당. 근데 이제 제3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 때 그때 특검 때 결국은 그때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추천한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3정당이 추천한 게 됐단 말이죠. 당시에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교섭단체예요. 그럼 교섭단체를 지금은 교섭단체가 조국 혁신당이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20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뭐 10명으로 낮춰서 할 네. 것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걸 하는데 이게 다 어려운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치가 이제 이게 않겠네요. 예.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조국 당에서도 막 옛날에 사진 찍었던 것도 내놓고 우리 친했어요. 네. 앞으로도 친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만 또 구전동이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번에 썼어요. 구전동이. 구전동이라는 말. 네. 구전동이를 저는 구전동이 한글로 하는 것보다 네. 한문으로 하는 거고 영어가 더 편해요. 아, 뭐죠? agree to disagree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지 오. 않을 것을 동의한다. 아. 이거 뭐냐?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일 수 있음을 음흠. 동의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은근히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리더급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또 지금 사진도 이제 올리면서 글을 썼을 지금 것이다. 근데 굉장히 저길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이제 2기 연임 대표가 네. 되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타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으로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에 네. 이거를 지금 이제 확실히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작전 타임 잘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작전 타임이었다? 네. 근데 좋은 작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제 몸 조심하십시오.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